안녕하세요. 잘 쉬고 들어오셨나요? 설마 일하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죠? 정말 쉬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길러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모두 다 배우는 게 일하는 것만 배웠어. 예, 학교에서 배운 게. 이제 학교에서 좀 쉬는 연습도 좀 가르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쉬는 연습을 한번 필요가 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빌리프 워크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새로운 길을 내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얼마나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세상, 예, 건강하게 사시는 가장 첫 번째 길이란 말이에요. 요걸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서 한번 내볼 만하다. 방법도 이제 알았으니까. 혹시 이제 모르시면은 또 뭐 계속 하시면 돼요. 저하고 같이 이제 하다 보면 12강이 끝나기 전에는 아마 다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한 방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신데 이걸 한 방에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요거 쉽지 않아요. 저도 좀 이런 거에 저도 왜냐면은 의사들 마찬가지예요. 이 의사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거 바꾸기가 의사들이 바꾸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기존적으로 막 생각했던 길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길이 완전히 나 있단 말이에요. 수치에 딱 했는데 거기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배운다는 것들은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저도 체험했어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뭐 연습하니까 다 가더라. 아마 저를 한 15년 전에 본 사람은 아마 지금 제 삶이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뭐 막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 그때나 너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바뀌면 정말 다 바뀝니다. 얼굴도 안 늙어요. 덜 늙어요. 덜 늙어. 피부가 절대로 그 제일 영향을 빨리 받는 것이 피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빨리빨리 나타나요. 릴렉스한 삶을 사시게 되면 피부에 좀 빠른 속도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 이런 심플한 원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총철에 통틀어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치유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연치유 의학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저것도 뭐 현대의학이 무슨 저 보완하나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연치유의학이 현대의학이 이 안에 들어있지 자연치유의학이 현대의학이 자연치유의학을 보완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주 돌아가는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이 의학이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한단 말이에요. 서양의학, 동양의학 똑같아요. 뭐 한의학 뭐 할 거 없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는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의 일부를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일부를 가지고서 의학으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치유 의학의 범위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연세가 드실수록 이해가 좀 빨라요. 젊은 사람보다. 그래서 이 치유법을 가지고서 본인을 치료하고 또 본인이 또 이걸 통해서 또 기쁨과 행복을 느끼셨다라고 하시면은 나이가 드셔가면서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요즘 나이 먹으면 다 무시하잖아요. 막 모른다고 뭐 핸드폰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예. 근데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깊어질 수 있고 이 훨씬 더 마음이 또 건강해지는 건 뭐 기본이지만 마음도 편안해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더 좋은 어떤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병원 없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응? 뭐 이런 생각을 또 잠깐 또 한번 해보고 그 이제 예를 오늘 이제 우리가 필리프 워크를 배웠잖아요. 이 필리프 워크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언제든지 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의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 건데요. 유방암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분이었어요. 수술 후에 림프 부종 때문에 막 부종이 있어가지고서 통증이 되게 심했던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참가한다 해놓고서 나는 아파서 참가 못할 것 같다고. 그날 아침까지도
참가 못한다고 막 쓰셨던 분이었어요. 나는 통증 때문에 옛날엔 다 모여서 했으니까 갈 수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것 같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 몇 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서포터가 돼가지고 손에 이끌려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통증이 너무너무 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필리프 워크를 오자마자 이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는 마음 치유만 이걸로 하는 게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난 케이스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계속 긴장된 삶이 어떤 병을 만들었고 그 병 때문에 온 통증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릴렉스 되면서 이 통증이 아침에 와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로 7, 8 이상의 통증을 막 그 고통을 호소하셨었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1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한 4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하시고 저녁에 이제 직접 써가지고 저녁에 계속 올라오면 읽어보고 올라오면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잠자기 전까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막 걱정하고 뭐 하면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잠자면서 계속 그 무의식 속에서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면 환자들이 마병의 가장 핵심이 불면이란 말이에요. 불면은 긴장이 안 풀려졌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불면을 계속 호소를 하니까 뭐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질병 치료에 상당히 정말 잘 안 되는 불면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을 치료해도 잘 안 되는 케이스인데 이분은 하여튼 집에서도 당연히 막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던 분인데 그날 저녁에 너무 편하게 주무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 케이스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여튼 그 이분 40대 그 주부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아이가 사춘기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막 남자 2명 키우면 뭐 요즘은 남자 2명 키우면 어디 그냥 다른 공부 안 해도 그 천당 간다며요. 응? 그 정도로 이제 하여튼 힘들게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사춘기 아이 중에 한 명이 막 집 나가고 뭐 하고 막 완전히 막 그냥 뭐 막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긴장이 길어지면서 암도 왔던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또 이 통증이 유발하기 전에도 또 이 아이가 또 말썽을 피웠던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했던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자꾸 올라왔냐면 이 왼쪽에 이제 쓴 거예요. 아들은 이대로 타락해서 볼품없는 인생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큰 이 불건전한 생각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막 그 분노도 있고 막 불안도 하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고 위에다가 이제 쓰신 분인데 하여튼 아이가 이대로 가면은 저거 틀림없어 저거 응? 인생을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 거야 응?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왼쪽에다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나도 엄마로서 이 역할 자체가 이제 한계도 있고 엄마로서 너무 부족하다. 이걸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까지는 또 이제 끌어와 가지고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내가 제일 못 키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자책의 감정까지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건전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로서 실격이다. 뭐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 다시는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 이 아이가 같이 내가 살면 죽을 때까지 나는 행복으로부터는 멀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건전한 사고 방식을 뭐 강하게 가지고서 이게 평상시 살았던 것이 이제 써낸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 아들이 이대로 타야겠어. 꼴불견 인생을 그냥 개차반 인생을 보낸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응? 또 누구나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일어난 일에는 이분이 쓴 거예요. 일어난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 아이의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그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또 언젠가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여러 적히는 힘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라고 그게 없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바꿔서 적은 거예요. 건전한 생각으로. 하여튼 일시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일어난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열어젖힐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구든 확실히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건전한 생각으로 딱 바꾼 거죠. 그랬더니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통증이 이제 예, 다 사라졌던 거예요. 요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기가 이렇게 맨날 불건전한 생각에 쌓여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이거 하나만 딱 바꿨는데 한 개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딱 써고서 계속 읽어보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좋아지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이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집에 가자마자 일단 본인이 짐을 싸고 나왔어요. 왜? 아직 그 정도로 완전히 길이 나 있지는 않으니까 아이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아이를 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아이와 떨어져 가지고서 자기가 주로 갔던 주말 농장이 있었었는데 그 주말 농장 주변에 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좀 멀어지니까 안 보니까 덜 보니까 그래도 덜 올라온 거예요. 자꾸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주말 농장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기쁨과 행복으로 살지 못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나니까 친구들도 거기다 초대하고 또 아프다고 하니까 또 배려심 있는 또 친구들이 막 오잖아요. 오셔 와갖고 초대해서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또 그때 이야기도 이제는 자기의 옛날에는 맨날 아들이 막 아들 만나면 아들 응?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 아들 때문에 뭐 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좀 바꿔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후에는 자신답게 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실천을 다시 스스로 하게 되고 하여튼 생기 있고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더니 1년 후에는 아이고 그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여튼 아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분 다시 들어오신 분이에요.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와서 그때는 환자로서가 이제 아니에요. 환자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인턴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또 열심히 또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막 이제 그 3년 사이에 뭐 이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막 배운 거야. 이분은 자기 투병 경험을 살려가지고서 림프 마사지 자격증을 따셨어. 응? 림프 마사지. 응? 뭐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하여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서 하여튼 3년 후에는 다시 들어와서 이런 경험담을 또 이런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런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이분은 정말 항암제로 항암만 하면은 막 그냥 반 죽는 분이었어요. 뭐 너무너무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이런 분도 이제 이런 것을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으킨 예가 또 있는데요. 하여튼 항암제 치료에 관해서 이 자신이 그 항암제 치료 받을 때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사고를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암 환자 여러분들 항암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가시나요? 응? 힘들어. 어려워. 나 이거 보면 속이 미식거릴 것 같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머리 빠져. 응? 이거 하고 나면 기운이 없고 너무 피곤하고 부작용이 너무 많어. 응? 이런 불건전한 생각에 꽉 차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자신에 대한 어떤 항암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 사고를 바꾸고 나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이분은 이미 2번에 걸쳐가지고 항암을 할 때마다 구토, 탈모, 뭐 하여튼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고 이제 이 불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항암을 하기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무슨 이 불건전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왼쪽에 쓴 것 중에서 항암제는 나를 점점 촌먹어가는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암할 때마다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이분이 써놓은 것은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서 이런 불건전한 감정, 불건전한 사고를 가지고서 항암을 하고 이게 병을 치료했던 거예요. 응? 근데 이분이 이제 바꾼 거예요. 오른쪽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일강부터 쭉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항암제는 나의 신체와 자기 치유력의 친구로 항암제가 내 친구래요. 응? 자기 치유력의 친구래요.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오른쪽에 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암하고 하기 전까지 계속 그걸 읽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이미지, 건전한 이미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 유도 명상도 똑같잖아요. 명상을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유도 명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거 갖다가 막 이렇게 베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유도 명상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가 만들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불건전한 것을 건전한 걸로 이렇게 바꾸는 이미지 명상을 계속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그런 이미지 유도 명상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항암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 사고를 바꾸고 나서 놀랍게도 구토와 이거 탈모 같은 증상이 부작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해버린 거예요. 컨트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의 예만 뿐만 아니라 이 사이먼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항암할 때, 그 다음에 방사선 할 때, 그 다음에 그 수술할 때 이 이미지 유도 영상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 저도 한번 또 제법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갖고 또 막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괜찮아요. 또 신장 투석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그 투석하는 병원에서 어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투석하시는 병원에서 이미지 유도영상 이거 똑같이 만들어서 건전한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투석할 때 한 두세 시간 하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하고 올까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우리 병원에도 우리도 이제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 귀찮아 멍한 게 좋아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보고 아무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봤어요. 논문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써봤는데 전부 다 정말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갖다 주시면은 에이 지금까지 길락하던 저쪽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뭐 에이 뭐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병원에서 적용하기가 또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강의를 이제 듣고 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냥 생각 하나를 바꿨는데 사고 하나를 바꿨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여튼 구토와 탈모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번 강의에 얘기했잖아요. 그 주치의로부터 편지 왔었다고. 응? 당신이 어떤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일을 했다. 응? 이런 편지가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던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감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드물지 않다.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많은 인원이 쌓이면은 다음에 이런 경험담을 아마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안정된 감정을 만들어내고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건전한 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건전 사고와 건전한 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정, 괴로움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막 두려움을 만드는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불건전한 사고다, 신념이다, 스키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건적 사고다라고 정의해버리자고요. 결국은 우리는 불건전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알아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뭐가 질질 끄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질질 밤에도 끌고 잠잘 때도 끌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그리고 암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치료를 방해하는 이런 마음,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나는 듣고 그냥 그것은 만약 그런 생각을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또 난 힘 그거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지금 뭐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또 부정적 감정의 어떤 불건전한 사고 신념의 또 하나의 스키마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에너지가 좀 필요해요. 바꾸는 데는. 그리고 또 지금 또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과거에 계속 그런 것들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 또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치유력을 좌우하는 거고 치료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필요해도 뭐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이제 건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건전한 감정에 사고에 너무 이렇게 길이 나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또 해왔어요. 그쪽 뭐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가지고서 이게 건전한 해석으로 또 이게 뭐안 했던 거 아니에요. 하기는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불안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해결됐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길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길을 조금 내기만 하시면은 금방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건전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의 예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 들어서 또 이게 불건전 감정과 불건전 사고와 또 건전한 사고에 대해서 조금 또 이렇게 이해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불건전 사고와 건전한 사고 그 사이에 긍정적 사고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가도 이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긍정적인 것이. 한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안 벌어져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또 이 실망감이 오거든요. 막 긍정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모든 것이 다 막 된다고 그래. 이것도 잘 돼. 저것도 잘 돼. 응?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하지만은 그것은 또 뒤에 가면은 더 큰 부정적인 불건전한 사고 방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건전한 거하고 불건전한 거하고 이걸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것을 적극적인 사고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건전 사고는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사고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 건전한 사고, 건전한 사고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 뭐 사고라고 해도 되고 신념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건 이제 헬시티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이게 건강이냐 불건전하냐 너무 적극적인 사고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프린트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핵심은 뭐냐면 사실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에요. 너무 포지티브 싱킹인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한 3달 남으신 분한테 제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한 달 남았다고 다뭐 진단도 그렇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한테 제가 긍정적인 사고로 얘기한다면 이거 절대로 한 달에 죽지 않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응?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편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의 안에서는 자기 함기에 사실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더 큰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면 안 된다고 막 마음속으로 코끼리를 보면 안 된다고 코끼리는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도 생각나듯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하고 불건전하고 너무 긍정적인, 너무 긍정적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이름을 하나 더 내자고요. 너무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건전한 거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가서 사실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하여튼 다시 한번 또 한번 예를 또 한번 들으면 불건전 사고는 이런 거예요. 예, 1년 진단받은 사람이 이거 나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나는 1년 안에 죽을 것이 틀림없어. 왜? 뭐 의사 선생님 진단이 현대의학이 정말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게 틀림없다라고 막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불건전한 사고의 대표예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사고는 그럼 뭐냐? 막 자기들 체면을 해요. 자기 체면. 나는 1년 후에도 건강하게 반드시 살아있어. 반드시 살아있어. 뭐라고요? 그 두려움이 안에서 더 크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은 어떨까요? 건전한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1년 후에도 건강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맞죠? 정확하죠? 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행동에 따라서 인생의 큰 차이를, 치료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쓰는 게 바로 그게 건전한 사고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지 마시고 건전한 사고를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저 아직 좀 전에 얘기했던 너무 긍정적인 사고, 여기에 그쪽으로 길을 내지 마시고 건전한 사고로 길을 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안 배우신 분들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의하면 반은 맞지만 반은 조금 더 너무 과해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이 건전한 사고의 핵심은 본성입니다. 본성. 본성, 자연의 본성, 뭐 우리가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 본성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내 본성으로부터 나의 본성에서 무슨 마음의 본성? 본성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자연의 본성이라고 하면 자연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의 뭐 소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체한테 딱 들여오면은 하나 마음의 본성, 그 다음에 몸의 본성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스프릿 본성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프릿 본성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종교적으로 막 스프릿이 막 찾아갖고 막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곳은 너무 적극적인 사고, 너무 그 긍정적인 사고이에요. 스프릿을 찾으려면 에고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에고를 내려놨을 때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안에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막 스프릿에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은 너무 적극적이다. 그것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종교적인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이 병을 치료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무슨 벌 줘? 뭐 벌 주는 것 같고 절대로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우리한테 벌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램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바램이 없어요. 이 아까 얘기했던 했던 너무 적극적이라고 너무 긍정적이라고 했던 것을 학생 포인트는 뭐냐면 바램이 없어요. 이 본성은 여러분들이 누구 도와줄 때 바램이 없이 도와주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종교적으로 따질 때. 이 바램이 없는 것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의 스프릿이 보여요. 그렇게 했을 때만 보이지. 내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바램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마음까지는 좋아질 수 있지만 스프릿은
그래서 스프릿까지 우리가 좋아지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려놨을 때 안에 나타난다. 내가 볼 수 있다. 하나님하고 뜻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요. 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전 교회도 가고 뭐 절에도 가는데 별로 거부감은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내가 만약 하느님이라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할까? 절에 가면은 내가 부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찾아가기 시작해가지고서 뒤에 그 답은 하여튼 내려놓았을 때 집착을 이런 거 다 내려놓았을 때 이게 제대로 들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느낀 것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건전한 생각과 이 불건전한 생각을 건전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혹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나요? 이거 다 지금 아직 조금 더 이게 감이 안 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응? 마인드 바디 스프릿이라고 이루어졌는데 지금 마지막에 결론은 그거예요. 스프릿까지 릴렉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길이 나셔야 스프릿이 릴렉스 된다. 응? 더 깊숙이 있는 곳까지 릴렉스 된다. 그래서 그 스프릿은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고 영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또 제 결론이에요. 유전자하고 연결돼 있다. 보이지 않지만 유전자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릿 릴렉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에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건전한 쪽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집중해서 가시다 보면 그 길을 계속 가셔야만 스프릿이 릴렉스가 되고 유전자가 릴렉스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깨달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공부가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얻은 어떤 결과물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냥 반복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거 하시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든가 질문이 이제 한번 해보셔야 이게 그래 다 이해도 되고 다 했는데 아마 오른쪽 쓰실 때 왼쪽 쓰시는 것까지는 어느 분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왼쪽 쓰시는 것들도 왼쪽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속마음을 한번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데 그리고 오른쪽 쓰시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자꾸 긍정적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 3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건전한 쪽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꾸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써서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읽어보고 긍정적 길과 건전한 길을 한두 번만 또 이렇게 체크를 또 한번 해보시면 시험을 봐야 우리가 실력이 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어떤 질문 없으시면 해보시면서 질문 나오면은 하여튼 카톡방에 쓰세요.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썼는데 요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 이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힘들다. 뭐 오늘 쓰셔도 돼요. 제가 하여튼 아침에는 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또 글로 또 써보면 또 쉽게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전한 쪽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속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질문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긴장된 삶이 왜 이거 하는데 또 폐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좋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군가한테 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거다. 부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대신 이제 막 개인적으로 주지는 마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주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가능하면은 전체 카톡방에다가 써주시면 최고 좋고
좀 힘드시면은 뭐 여기 이제 일반 카톡방에다 쓰셔도 좋지만 전체 카톡방에다 주시면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보통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답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